법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 간의 대치 관련 영상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최근 잇따른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이 재판부 모독 논란을 빚으면서 법원을 발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유튜브 등에서 한 막말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제가 마치 욕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욕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관이한테 제가 진짜 욕하면 이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칩니다. 제가 진짜 그 정도로 욕 잘합니다. 진관이 저런 어리버리한 한테 제가 진짜 저런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이런 조롱해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마구니 같은. 보신 것처럼 재판부의 감치 선고 이후에도 이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9일 자신들을 향해서 감치 명령을 내렸던 이진관 서울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이진관 부장판사를 겨냥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욕설은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거칠고 험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범죄자, 피라미라고 했고요. 또 1대1로 붙어보자, 조롱해줘야 한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저런 진관이 같은 저런 피라미 같은 놈하고 저희들이 뭐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진관이는 범죄자입니다. 중범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공적 권한을 악용했기 때문에 조롱받아 마땅합니다. 그거 견딜 수 없으면 지가 사또 노릇하면 안 됩니다. 사또 노릇하니까 지가 왕인 줄 아는 모양이죠. 왕 노릇하려면 최소한 지 법정 안에서 사또 노릇이라도 해 먹으려면 조롱을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관이나 그 진관이를 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애가. 힘 있는 자들의 부역해서 편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려 팬다. 이 시정 작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판은?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요, 감치 선고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이유로 이진관 재판장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도발 수위가 극한으로 치닫으니까요, 마침내 이 사법부 행정의 최고 책임자죠,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등을 법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한 건데요. 또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는요, 이들의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했고요. 이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 소동행위로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재판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재판부 퇴정명령 거부, 또 감치 처분, 유튜브 방송에서 인신공격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법원 행정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고발에 나선 데에는 이 계속되는 법정 모독과 법관 비난 등 이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 변호사들에 대해 이 변협 차원의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처벌해야 법원과 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정 질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그 징계를 요청했던 그 두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위로 직권 회부를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의 감치 결정과 관련해 이제 소란을 피웠던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들을 조사위에 직권 회부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 지금 그 아까 이하상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는요, 오늘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발언을 통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행정부도 사법부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감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감치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사실상 문제의 변호사들을 핀셋 겨냥한 일종의 이하상 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19일이었죠. 이 두 변호사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방청권 없이 들어갔다가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자 소란을 피워서 15일간의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요, 이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감치 재판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진술을 거부를 했고,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확인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 감치가 어렵다고 하자 결국 재판부가 집행 정지를 명령해 석방이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이 감치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이 외형 등으로 이 감치 대상자가 특정이 된 경우 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두 변호사는요,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감치를 명령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요. 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두 변호사는 위법한 감치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고요. 오 원장과 정 장관은 감독자 및 정부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또 아주 공개적으로 특정 판사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건요, 전례를 보기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죠, 이하상 변호사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하상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33기 그리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 개명 전에는 이명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앞장을 서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이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민혁명당 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바도 있고, 또 이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광훈 목사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이하성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 권우영 변호사는요, 1980년생이고 경남 합천군 출신입니다. 2016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 줄곧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사들과 법원이 이례적으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죠.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두 변호사를 형사 고발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런 상황이 이 사람들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잖아요. 그렇게 김용현 피고에게 써 유리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이제 재판이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법부도 일정 정도 이렇게 법리라든지 증거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마치 또 무슨 쇼 같은 이런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극단적인 상황을 김용현 피고의 변호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의 권위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법원 행정처뿐만이 아니라 행정부 그리고 대한변협까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의 그 막말과 욕설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정치 문화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츠 비슷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선 상당히 그 자신들의 극단적인 지지층에게 지지를 소구하는,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슈퍼챗 수익까지도 노렸다기보단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의 그 자유통일당의 전신,
내서 대통령 경선 후보로도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순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기보다는 정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한국의 지금 이 내란 재판 내지는 계엄 재판도 상당히 희화화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천박한 민주주의로 퇴행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경고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뭐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법치를 흔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상당한 엄중성을 이 대회에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변호사들이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기술자로서의 자신의 뭐랄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의 법익은 최대화시키면서 결국은 지금 법치를 허무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대응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일찍 빨리 이런 단호한 대처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변호인들이 이 그 감치 명령이 그러니까 불발되고 난 뒤에 바로 출연한 데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다시 그러니까 해당 재판부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자신은 또 슈퍼챗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엄중한 여론의 질타뿐만 아니라 법적인 여러 가지 대응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딱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내란 재판을 둘러싼 이 지금 중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변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